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KF-21 전투기가 승승장구하자 질투에 눈이 먼 나라가 있습니다. 질투로 거의 장님 수준이 된 일본의 반응이 무척이나 재미있는데요. 일본에서는 KF-21 전투기를 보고 스텔스 전투기도 아닌 4.5세대 주제에 뭐가 대단하냐며 자기들은 6세대기 개발을 한다며 비웃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만만한 태도인데요. 그러면서 정작 혼자 6세대 개발은 포기해버리고 유럽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다가 그것마저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영국에게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일본의 말과는 반대로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이미 스텔스 능력을 확보했다며 4.5세대가 아닌 4.9세대라고 할 정도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일본이 자신만만해하던 6세대 전투기의 개발 현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처음 KF-21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당시 일본에서는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 성장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 성장세가 심상치 않아 보이자 대놓고 한국을 겨냥하며 기술력의 차이를 보여주겠다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자신들의 기술력 수준이 1990년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에서 6세대기 개발을 쉽게 보고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보는데 결과는 처참할 정도로 폭망인데요. 일본은 6세대의 전투기 프로젝트인 F3의 개발 비용을 무려 50조 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을 만큼 그에 따른 실패한 비용 소요도 엄청납니다. 결국 일본은 뒤늦게 혼자 개발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해 영국, 이탈리아의 공동 6세대 개발 프로젝트 GCAP에 합류했는데요. 그러나 영국과 이탈리아, 유럽 국가들이 저 멀리 떨어진 아시아의 일본과 손을 잡은 데는 막대한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처음 참여했을 당시에는 일본의 주도하에 개최식도 일본에서 하고 프로젝트에서 개발되는 기술들을 일본이 모두 가져갈 계획이었으나 영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는데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본은 이제 와서 GCAP에서 하차하겠다며 온갖 분탕을 치자 영국이 개발 포기 같은 허튼 생각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공개 저격할 정도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GCAP를 하차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을 영국과 이탈리아가 둘이서 감당해야 하는데요. 아시아에서 새는 바가지가 유럽까지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웃기기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5세대 스텔스 성능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6세대 개량의 가능성까지 비추자 일본의 자존심은 박살나버렸습니다. 일본이 참여한 GCAP도 영국과 이탈리아가 합쳐졌다고 해서 6세대 전투기의 개발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GCAP는 희망초도 배치만 무려 2050년으로 잡혀 있는데 이는 세 나라 모두 다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되는데요. 그렇기에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은 GCAP의 미래를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평가하며 대한민국처럼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애초에 일본이 개발한 4.5세대기 F2는 미국에서 만든 F-16의 개량 작품이라는 평가를 하면서 가격은 F-16보다 무려 3배가 넘는데요. 또한 영국이 유럽연합 EU에서 함께 만든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과거 생산 중단 위기가 있었을 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던 전투기입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대한민국과 다르게 4세대, 4.5세대기도 제대로 만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이 중지를 모아봤자 별다른 성과 없이 돈만 나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이 만든 KF-21 전투기는 일본에서 절대 5세대 전투기인 완벽한 스텔스 형상을 갖추기란 불가능할 것이란 부정적인 시선을 비웃듯이 5세대, 5.5세대의 기술들을 폭발적인 속도로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핵심 연구과제인 스텔스 기술에서 대한민국이 선두에 나섰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스텔스 기술이라는 건 결국 아주 간소화하면
레이더 전파를 발사한 수신기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더에서 날아오는 전파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전투기의 위치를 속일 수 있게 되는 원리인데 KF-21 전투기는 레이더 탐지되는 크기, 즉 RCS 해석과 시험을 이용해 스텔스 발현에 가장 최적화된 형상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KF-21은 각 2개의 수직 및 수평, 꼬리 날개가 모두 저피탐 형상으로 설계되었고 다이아몬드 모양의 주익은 RCS 값을 낮추는 최적의 형태입니다. 실제로 탐색 개발 당시 전투 효과 분석 결과 KF-21은 F-16 대비 4.1배, FA-18 대비 1.2배의 공대공 임무 효과를 기록했고 F-16C 대비 1.3배 공대지 임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되었는데요. 그렇기에 KF-21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KF-21 전투기를 5세대에 가까운 4.9세대 전투기라고 주저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요. 레이더 상으로 전투기의 형체가 축구공만큼 작은 크기로 보이기에 감지가 어려우며 결국 레이더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스텔스 형상을 한 전투기라도 그 위치에 따라서 RCS 값이 다른데 보통 정면을 기준으로 삼지만 옆면이나 측면의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그렇기에 전투기 표면을 전파를 흡수하는 일종의 스텔스 페인트를 발라야 합니다. 일명 램이라는 도료인데 흑색 탄소 분말 또는 미세철 입자를 함유하고 있어서 레이더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데요. 이런 램의 체계에서 대한민국이 스텔스 도료에 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메타물질을 개발한 것인데요.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파동을 흡수할 수 있는데 당연히 레이더 전파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램보다 무려 4배나 넓은 레이더 주파수를 전부 대응할 수 있으며 램이 흡수하는 파동보다 훨씬 더 폭넓은 대역의 파동까지 흡수가 가능해지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군사 분야 메타물질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은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해저용 스텔스나 적외선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보병용 스텔스 장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관련 특허만 해도 국내에서만 무려 367건에 달하고 해외에서도 165건이나 취득했을 정도입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잘 알고 있는 군사 관계자들 및 전문가들이 사실상 KF-21이 이미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신기술 덕분인데요. 물론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일본과 다르게 5세대를 넘어 6세대로의 개발까지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